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슴 편한 내과의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어, 대한내과 의사회의 내 몸의 닥터 코너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젊다고 안심했다가 억하고 쓰러집니다. 3040 돌연사 피하고 싶다면 당장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요즘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은 뭐 연예인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뭐 돌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실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요즘에는 또 얼마 전에 개그맨 어떤 분이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졌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뭐 돌연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좀 전보다 많이 이제 이런 발생이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오늘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한번 이제 좀 짚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보셨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귀에 어떤 주름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의 어떤 위험한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경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믿어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의도 많이 있고 하셔서 마침 요즘 기사에도 이런 게 나오길래 이 이야기를 이제 먼저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을 인제 프랭크 사인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이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인제 보통 일반 분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지 뭐 의학적으로 이게 반드시 인제 뭐 중요성을 갖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의사들이 특히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뭘 보거나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1973 년에 뭐 샌더스 프랭크 박사라는 분이 인제 이러한 거를 처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논문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고요. 유명한 논문이기는 한데 거기에 인제 에디터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보낸 거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인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고 하고 또 뭐 허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뭐 로마 황제의 흉상에서도 저런 귀주름이 보였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주름이 있으면은 무조건 심장병인가 인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프랭크 사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까지의 여러 증거들로 봐서는 진단의 정확도가 이게 충분하지 않고 근거 수준도 아직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인제 의학계의 입장을 인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진단적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정확도는 불충분하지만 환자 평가 시에 참고 지표로는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그러한 신중한 입장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인제 국내 그리고 국외의 주요 의학회의 입장이나 특히 임상 지침에서는 이러한 것의 언급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의 흥미거리 뭐 이런 걸로 아직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귀주름이 있다고 반드시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다른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 그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주제가 인제 뭐 2030, 3040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의 어떤 심혈관 질환이 인제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통계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인제 심평원이라고 우리가 인제 의료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인제 보험 청구에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환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인제 그 통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2018 년부터 2022 년도까지 환자들을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는 그냥 어떤 심장 질환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심장 질환의 상병 코드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인제 5년 정도, 5년 전에 비해서 5년 후에,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 대는 5년 동안 40%가 증가를 했고, 20 대도 그 5년 전보다 40%가 증가가 됐고, 30 대도 27%, 그에 비해서 뭐 다른 연령대는 크게, 과거에 비해서 크게 변화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대 때 심장병이 반드시 뭐 60대 우리가 보는 그 협심증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심장 질환이 그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를 이게 통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봐도 젊은 분들이 예전보다 인제 많이 오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와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젊은이가 여기 많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짜 젊은 분들이 요즘 순환기내과 진료를 보시러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제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이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요즘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본인이 인제 의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요즘은 20 대부터도 건강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에서 뭐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그 의심소견이 있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서, 또 많이 찾아오시면 또 그만큼 발견을 일찍 하게 돼서 젊은 분들의 어떤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보면은요, 이제 요즘 인제 서구화된 식습관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문제가 되고, 또 요즘은 많이 바쁘고 또 10대 때부터 운동을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 부족도 인제 문제가 되고,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튼 심혈관 질환이 젊은 나이부터 발생을 많이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그 돌연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돌연사라는 것이 어떤 거냐, 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인제 돌연사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떤 그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 뭐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흉통이라든지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뭐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 후에 1 시간 이내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서든 데스, 돌연사라고 합니다. 또는 그 사망 전에 그 정상적으로 그 사람을 관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인제 사망을 하게 됐을 때 한 24 시간 이내의 시간이다, 뭐 이러면은 어떤 증상을 우리가 관찰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돌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보통은 인제 그 심장, 서든 카디악 데스라 그래서 인제 심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서든 난카디악 데스, 그러니까 뭐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것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가 이제 심장으로 인한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제 미국 심장 그 학회, 심장학회에 따르면은요, 그 심장 급사, 그러니까 서든 카디악 데스 환자의 약 50%가 24 시간 이내에 한 개 이상의 전조 증상을 경험한다고 보고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꿔 얘기하자 그러면 50%는 전조 증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나중에 인제 이 역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 보면은 '아 그런 증상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당사자의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조 증상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었는데 인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인제 sudden death 돌연사는 왜 생기는가? 그 제일 인제 흔한 그 심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1 차적으로 동맥경화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특히 심장 혈관에 동맥경화반 그 인제 뭐 콜레스테롤이 끼고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여러 세포들이 이제 그쪽으로 모여서 혈관벽 안에 이렇게 단단하게 생기는 게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동맥경화반이 인제 있는 것 자체는 그게 상당히 진행을 해서 꽉 막지 않으면은 예 뭐 큰 문제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떤 극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동맥경화반이 미세하게 파열이 되면은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피부에도 보통 이제 상처가 나면은 그거를 지혈하려고 혈전이 생기고 그게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관 내에서도 이러한 기전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혈전이 혈관을 갑자기 막게 됐을 때 그거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이 되면은 이제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자체로도 뭐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대개는 피가 안 가게 되면은 심장 근육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고 거기서 여러 군데서 인제 뭐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제 심장이 뛸 때 위아래가 이렇게 쿵딱, 쿵딱 이렇게 뛰는데 만약에 저런 심실세동, 심실빈맥이 생기면은 심장이 정기적으로는 분당 200회 내지 300회 이상 뛰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심장을 봤을 때는 심장이 부르르 떨리는 거지 심장이 수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장마비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심장이 수축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인제 심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이러한 그 인제 심정지가 생기면은 인제 심장의 근육이 인제 괴사가 되고 특히 뇌로 가는 그러한 혈 그 피가 공급이 안 되면은 뇌 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 보통 4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이제 시행해야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인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돌연사 뭐 이러한 심장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가 있을 때 우리가 돌연사를 막는 우리가 어떤 그 방법, 방패, 도구 이러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많이 이렇게 감소를 시켰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 스타틴이라는 거죠. 뭐 환자분들도 요즘은 뭐 고지혈증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 스타틴 제제를 이야기하시는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많이 보통 알고 계시는데 이 스타틴이라는 약이 인제 강력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타틴이라는 거는 이제 2000 년대 초반에 콜레스테롤 인제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스타틴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이제 낮추는 걸로 시작한 이 스타틴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동맥경화로 인한 여러 합병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러한 것들이 현저하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낮아졌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틴은 동맥경화반을 인제 안정화시켜서 아까 어떤 미세한 파열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대개는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 응급실에서 환자를 이제 의사들이 받을 때 제일 먼저 쓰는 약이 아스피린하고 스타틴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틴을 빨리 써 줘야지 동맥경화반이 안정화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고지혈증 약으로 사실은 알고 계신 거를 좀 용어를 바꿔서 동맥경화 예방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래야지 이 약을 쓰는데 여러 도움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가 그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일반인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 약에 대한 그 오해를 많이 하신다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이제 간에 작용을 해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러한 약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거나, 혹은 요즘은 또 치매가 온다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한 번 먹으면은 뭐 평생 못 끊는다. 그래서 약을 차라리 안 먹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은 여러 인제 매체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시고, 또 일부는 진짜 제가 보니깐 뭐 유튜브 등에서도 뭐 스타틴의 어떤 나쁜 점들을 강조해서 실제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약을 못 드시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권 의학,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제도권 의학이라고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국내에 뭐 대형 병원들, 그다음에 뭐 대학병원들, 뭐 그중에서도 뭐 빅5 병원들, 이러한 것들,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뭐 하버드 대학병원 뭐 이런 것에 있는 의사들이 그러면 이런 약을 그러면 안 써야죠. 나쁜 거가 더 많다 그러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순환기내과 의사뿐만 아니고 일반 내과 의사들, 관련된 의사들은 이 약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환자들도 이러한 약을 많이 쓰고 실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있죠. 그렇지만 그 확률이 매우 적고, 그 혈관의 합병증으로 인한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못 드신다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유튜브에서도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시면 계속 그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만 뜨는데, 다른 관점에서 좀 보시고 좋은 점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러한 그 스타틴뿐만 아니고 고혈압, 그다음에 그 뭐 당뇨 뭐 이런 약들을 드시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한 번 먹으면은 이제 뭐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제 한 번 먹으면은 평생 먹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래서 이게 그분이 계속 그 약을 평생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약을 평생 드시는 거지, 약을 한 번 먹었다고 그 약이 무슨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약을 절대 못 끊어서 그 약을 못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약은 만약에 고혈압이 조절이 되거나 고지혈증이 조절이 되거나 뭐 당뇨가 조절이 되면은 안 드시는 분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고, 이 약을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하시는데, 이 약을 써야 되는 분들이 안 쓰면은요, 그 이제 합병증이 이제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틴은 그 쓰면은요, 그 동맥경화반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미 생긴 동맥경화를 없애는 그러한 약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의학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그런 동맥경화 예방,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약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매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곧 개발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아직까지는 그거를 좋게는 못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최대로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이 스타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쓰는 시점에서 이게 더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만약에 이 약을 몇 달 쓰면 좋아진다 그러면 뭐 오늘 안 쓰고 몇 달 후에 써도 되고 몇 년 후에 써도 되겠죠. 하지만 이 약을 쓰는 순간 그 시점부터 이게 나빠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쓰시는 게 본인들한테 인제 훨씬 큰 이득이 되겠습니다. 음. 요거를 보여 드리면은 이게 인제 LDL 콜레스테롤의 어떤 진단 기준이죠. 그래서 인제 LDL 콜레스테롤이 예전 기준으로는 뭐 160 이하로 조절하면 된다 그러는데, 뭐 요즘도 기준이긴 한데 이거는 진짜 아무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이고요.
위험인자 2개 이상은 대개 뭐 갖고 계십니다.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흡연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만 해도 벌써 2 개니깐 요즘은 일반적인 기준이 LDL 콜레스테롤 130 이하로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경동맥 질환이 있다거나 특히 당뇨가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분들은 10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어떤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로 조절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협심증 있는 분들은 70 이하로 이렇게 조절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분들이 나는 검진해서 120 정도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그분이 뭐 특별한 위험도가 없을 때는 그게 맞겠지만, 만약 그분이 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었다, 뭐 흡연을 하신다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동맥경화가 있었다, 이제 이러면은 예 100 이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콜레스테롤만 보고 스타틴을 쓰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진 여러 위험 요소를 봐야 되는데, 그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어떤 소견이 이제 잘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제 요 콜레스테롤 인제 그 이야기는 드렸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인제 검진을 받으시면은 항상 환자분들이 "높기는 한데 약 먹을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는데, "높기는 한데"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대개 검진에서는 130 이상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준에서 130, 100 이런 것들은 통계학적으로 저 수치가 넘으면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30이 됐어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지 않으면은, 그리고 인제 뭐 약 먹을 정도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는 아니지만 당신이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2-3 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 봐서 이 130 이하가 되지 않으면은 약을 드셔야 된다, 그러한 의미지 약 먹을 정도가 아니라는 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높기는 한데, 그러니까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 후에 이러한 검사들을 가까운 내과에 가서 해 보시고, 어떤 기준 이하로, 그 기준이라는 거는 그 위험 요소에 따라 다르겠죠. 13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약을 적극적으로 드시는 거를 이제 고려를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걸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환자는 20 대죠. 인제 20 대인데 동맥경화도 검사, 그러니까 동맥이 딱딱해진 정도가 이 검은 선이 그 사람의 그 나이의 평균 인제 수치인데, 그거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으면 혈관이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20 대인데 벌써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보면은 경동맥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 뭐 요런 것들, 여기 동맥경화들이 있죠. 이런 게 있고 담배까지 피운다, 그러면은 이분은 20 대라 그래도 100 이하로 조절해야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고 했는데도 뭐 2-3 개월 후에 다시 봤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 그러면 20 대라도 이렇게 약을 인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시면은 뭐 혈관 청소다, 그다음에 뭐 뭘 쓰면은 뭐 동맥경화가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보여주는 사진들이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뭐 기름때라고 뭐 표현하면서 이런 동맥경화반이 혈관 안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진을 보여주고, 뭔가를 쓰면 얘네들이 녹아 없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동맥경화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처럼 혈관 내피의 안쪽, 그러니까 심장의 가운데 그 혈관벽의 가운데 부분에 쌓이는 거라, 만약에 내시경, 가는 내시경으로 혈관 안에서 여기를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매끈한 혈관의 내막이 보이면서 툭 튀어나와 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이미 어떤 구조물로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 저게 호전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틴을 쓴다는 거는 이러한 그 혈관 내막이 이렇게 파열이 돼서
여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이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단단하게 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러한 동맥경화가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해 주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써서 예방을 한다는 것이지 이런 거를 좋아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뭐 그래도 어떤 동맥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저런 거에서 어떤 혈전이 생기는 일이 발생을 안 하고 동맥경화반이 더 진행을 안 해서 더 좁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요런 개념, 이 혈관이 동맥경화가 실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제 뭐 생활 습관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타틴 제제를 쓴다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이제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뭐 젊으니까 뭐 약을 꼭 써야 되냐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인제 뭐 "아이 젊은이가 무슨 약을 쓴 그런 병원이 어딨냐."고 막 이렇게 해서 약을 처방을 해도 약을 못 드셨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맥경화가 예를 들어서 50 대에 생겼다고 보고 어떤 합병증이 20년 후에 생긴다고 봤을 때 70 대에 생긴다고 이제 대략 이제 유추를 했을 때 만약 20 대에 그러한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분이다. 그러면은 40-50 대에 그런 합병증이 생깁니다. 굉장히 일찍 한창 뭐 활동을 할 나이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러한 그 위험도가 있고 특히 동맥경화도 생겼고 그러면은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은 뭐 새 차를 샀는데 뭐 문제가 있으면 "아 새 차인데 병원 저기 뭐 이거 뭐 정비를 받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바로 차 갖고 정비소 가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조처를 해야지 합병증을 인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각하는 패턴을 좀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본인들이 특히 30-40대 분들이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비만이 있다거나 운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위험도가 있는지를 좀 평소에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뭐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셔서 체크를 해 보셔도 좋고요. 특히 요즘은 건강검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검사들을 해 주죠. 물론 그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스크리닝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만 인제 그러한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아 이런 게 있네.'라고 그냥 넘기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갖고 가까운 내과를 가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검사를 이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약도 쓰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제 일찍 이제 발생한 어떤 위험도 어떤 심혈관 질환을 인제 예방을 해서 40-50대 이후에 인제 건강하게 이렇게 사실 수가 인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인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324 님이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돌연사라는 게 원인 대부분이 심장과 뇌 관련 병으로 급사하는 걸까요? 예. 뭐 일반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는 뭐 우리가 보통 사망의 원인이라 그러면 심장사 그다음에 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심장이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뇌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인제 그게 인제 사망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심장하고 뇌에 관련한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뇌졸중, 뇌출혈 이러한 것으로 급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여름나기 중이라는 분이 인제 올리신 질문인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장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갈수록 기술이나 약은 좋아질 텐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예전에는 사실 20 대, 30 대는 건강검진을 보통 하진 않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어떤 심장 질환의 유병률이 높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화된 뭐 생활 습관,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심장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그게 또 일찍 발견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약이 좋아졌는데 왜 생기냐." 그러는데 사실 젊은 분들은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않으면은 그런 기술의 혜택을 보시거나 아니면 약을 사용한 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 이 기술이 좋아지고 뭐 약이 좋아지는 거는 어떤 질환이 발견된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걱정되시는 부분 위험 인자가 많으면은 적극적으로 검진 혹은 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인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9550 님이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흡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또 운동은 잘 하시는데 또 스트레스도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돌연사를 할 수 있나요?"라고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인제 뭐 보시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은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질환은요. 그 유전적인 소인 보통 가족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소인이 전달이 되고 그러한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어떤 소인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질환이 인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담배도 안 하시고 술도 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안 하지만 그분이 또 타고난 어떤 그러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은 이러한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동맥경화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70% 이상 진행하기 전에는 증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일이 있는데 뭐 모르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 그분들이 인제 좀 더 일찍 검사를 했다 그러면 아마 혈압이 높았을 수도 있고 또 고지혈증이 굉장히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제 모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요즘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콜레스테롤 좀 높아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 검사를 해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어가는 경우를 아주 드물지 않게 관찰을 그러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생활 습관을 좋게 하시고 그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혹은 가끔씩이라도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음. 네. 오너 7278 님. 안녕하세요. 인제 20대 남자입니다. 며칠 전 우각 차단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 오래 걸으면 숨이 지멋대로 쉬어지는 팔딱팔딱 뛰는 느낌인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홀터 기록을 보니 2번 정도 뭐 증상이 있었긴 하는데 "사는 게 문제가 없다고 그냥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별 문제 없을까요? 네. 뭐 제가 환자들 볼 때 뭐 흔히 인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흔히는 아니고 예 꽤 많은 경우에 이런 걸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인제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우각 차단이라는 거는 심장의 오른쪽 그러니까 심장이 있으면은 심장에서 그 전깃줄 이제 전기 흐르는 계통이 오른쪽 왼쪽 두 가닥이 있는데 그중에 오른쪽 가닥으로 흐르는 그런 전기 뭐 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쪽이 왼쪽에 비해서 좀 느리게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고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부정맥 질환에서는 다루긴 하지만 뭐 부정맥이라고 딱 이야기는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우각 차단은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각 차단 자체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순환기내과를 전공하시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가끔씩 실제적으로 환자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해도 뭐 "사는 데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순환기내과 교과서에서는 부정맥이 있을 때 이제 치료를 하는 두 경우는 환자가 증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은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근거림이 있었는데 홀터 기록에서 두 번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인제 증상이 있어서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은 사실 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그냥 단순히 부정맥 있는 것만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혈액 검사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런 부정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내과적인 질환은 없는지, 그리고 심장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심장의 구조는 문제가 없는지, 특히 나이가 50대 이상이시라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심장 혈관에는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봐야 됩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원인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약도 쓰고 그래야 되고요. 뭐 어떤 숫자, 단순한 숫자만 갖고 우리가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분인데 그 예, 이분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데 혈액종양내과를 다니시는데 이거를 혈액내과 교수님께 알려드리는 게 맞는지요? 사실 뭐 혈액 질환하고 이게 꼭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본인이 보는 어떤 주된 그 질환이 있을 때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다 해 드리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뭐 있을지 뭐 없을지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단된 것이 있으면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그 믿음으로 라는 분이 인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음 30대 여자입니다. 이업성 대동맥판으로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져서 약도 못 먹고 누워서 잠만 자게 됐어요. 약을 못 먹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제가 약간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업 대동맥 판막이 있으면은요. 보통 뭐 그 판막이 뭐 좁아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판막 역류가 심하지 않으면은 이업 대동맥 판막으로 혈압약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드셨다 그래도 혈압약 계통으로도 쓰이고 판막 문제로도 쓰이는 약을 쓰셨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판막에 역류가 있다든지 뭐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업 대동맥 판막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주치의하고 이야기를 해 보셔서 약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다음은 이제 파란 하늘 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어 혈관이 깨끗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스타틴을 처방받았으면 예방 개념으로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스피린도 장기 복용하면 위장 출혈이나 멍이 잘 든다고 하는데 위험 대비 효과가 더 큰가요? 아스피린은 한 번 먹고 설사한 적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인제 질문을 인제 아스피린과 스타틴에 대해서 두 개를 하셨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제 위험인자라 그래서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담배를 피우신다거나 뭐 인제 비만이 있으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면은 혈관 상태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스타틴 처방을 이렇게 받아서 인제 드시면 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예방 개념으로 먹는 게 맞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어차피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 계속 예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 개념으로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고, 우리가 고지혈증 약 말고도 사실은 뭐 보조제 같은 거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일 먹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생 드시는 거잖아요. 네. 예방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스타틴은 그 기준이 되면은 사실 의료보험으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네 장기 복용을 하면은 위장 출혈이나 뭐 그런다고 하는데 뭐 꼭 장기 복용을 해야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드시는 중에 뭐 스트레스가 뭐 극심하게 있다거나 이러면은 출혈 경향이 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위험 대비 효과를 따져서 어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를 그냥 예방적으로 드시게 하지는 않고요. 대개는 인제 협심증이 있다거나 그래서 2 차적인 예방 목적으로는 드십니다. 그래서 되게 젊은 분들인데 보통 50대 이하인데 여러 위험도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인제 1 차적 예방을 위해서도 드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출혈 위험 때문에 요즘은 아스피린보다는 인제 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이 1 순위고요. 그다음이 인제 아스피린을 인제 필요한 경우에 고려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인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진 님. "처음 심장 검사 받아 보려면 심장 초음파부터 봐야 될까요? 그리고 심전도 검사는 어디까지 안심해도 될런지요? 심전도에 별거 없다 그러면 심장 문제 없는 것인지요?" 일단 심전도는요. 일단 스크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대략 한번 쑥 훑어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심전도가 정상이면서도 여러 심장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일종의 스크리닝을 하는 인제 선별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전도도 기본 검사에는 포함이 되지만 얘네들이 확진 검사는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심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심전도에서 여러 힌트도 얻을 수 있고 또 심전도 자체로 진단되는 심장 질환도 있기 때문에 심전도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인제 앞서 심장 초음파부터 받아 봐야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제 이 부분이 제일 오해하시는 건데 심장 초음파부터 받는 게 아니고요. 심장 검사라고 하면은 기초 검사를 포함해서 심장 초음파나 필요한 검사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흉통으로 오셨건 두근거림으로 오셨건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뭐 엑스레이, 심전도 뭐 이런 것들을 하셔서 어떤 내과적인 질환이 없는지 다른 위험 요인은 없는지를 보고 그리고 심장 초음파도 보고 필요하면은 부정맥 질환이 의심되면 홀터 검사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혈관 질환이 의심되면은 초음파에서는 혈관을 직접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검사를 해서 혈관 질환을 보는 CT라든지 조영술까지 해야 되는 분인지를 이렇게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관상동맥 검사는 바로 그냥 그 검사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복잡하고 특히 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인제 몸 안에다가 카테터라는 걸 삽입하고 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 앞선 검사들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을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인제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시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거기에 맞는 검사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내고 여러 검사를 해서 그거를 퍼즐 맞추기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검사를 갖고 심장 질환을 다 진단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다음은 네 정직한 세상님. 젊은 사람도 인제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면 스타틴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게 우선인가요?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130 이상이면은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바로 약부터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면은 그리고 검사에서 다른 뭐 혈관에 동맥경화가 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과식도 좀 피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선으로 하되 그거를 그냥 계속하고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2-3 개월 하시고 검사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 호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시고 더 좋아지는지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으로 만약 되고 다른 위험 요소도 없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약을 드셔야 되죠. 네. 네.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음. 로즈마리 세이지 님. 핏줄이 무엇 때문에 딱딱해지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벽에 이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러한 것들이 인제 그런 입자가 박히고 거기 그게 인제 외부의 어떤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몸에서 그런 걸 없애려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거기 몰려들고 그러면서 어떤 큰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폐장병처럼 그런 세포들의 찌꺼기들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인제 침착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딱딱해지는 거를 동맥경화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동맥경화들이 생김으로써 인해서 그 핏줄 그러니까 동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맥이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킹콩 님. 그 29살 아들이 이제 키 181 몸무게 75 킬로그램이고 흡연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혈압이 138에 89 정도입니다. 왜 이럴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습관만 그 사람의 어떤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타고난 여러 가지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본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어떠한 안 좋은 생활 습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 가족력이 있는지 일단 아드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모님들이 어떤 위험 요소가 없으신지 어떤 질환,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이 없으신지를 좀 보시고 그래서 인제 아드님도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혈압이 138에 89 인데 인제 혈압을 사실 아무 때나 쟀다고 고혈압으로 판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어 이제 전 세계 의학자들이 약속한 게 어떠한 사람이 하루 중에 제일 낮을 때 제일 안정해서 낮을 때 혈압을 그 사람의 혈압으로 인제 그 기준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130에 89가 저 29살 아드님의 제일 하루 중에 낮은 수치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적어도 10분 15분 정도 쉬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을 해서 그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 혈압이 89 정도다. 예 그러면은 거의 인제 고혈압의 진단 기준에 접근했다고 봐야 되니깐 반드시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셔서 예 여러 가지 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음. 박연진 님. "뇌혈관 협착이 있다면 심장도 검사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래전부터 그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심장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확률 혹은 심장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 뇌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매우 연관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그 연관관계의 어떤 확률적인 거는 뭐 연구마다 다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 몸의 혈관이 다 이어져 있는데 뇌혈관에만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그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또 뇌혈관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혈관에 아주 뭐 협착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중요한 장기에 혈관에도 문제가 있는지 같이 검사를 해 보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자분이고 왼쪽 가슴 쪽이 답답합니다. 밖에 있다가 운전을 해도 잠잘 때 답답해서 또 그때도 뭐 반드시 못 자고 그렇게 증상이 있는데 "무슨 문제인가요?" 하셨는데요. 사실 요 질문만 갖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협심증은 어떤 특별한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환자들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정황 증거 어떤 경우에 그런 건지 그분이 위험도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 질문만으로 이야기는 제가 확실히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신다 그러면은 일단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시고
또 그 선생님이 보시고 심장 질환이 의심이 되고 그러면은 그걸 검사할 수 있는 것을 또 소개를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제 검사를 좀 받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제 비교적 젊은 분들이 동맥경화가 인제 여러 심정 질환을 포함해서 동맥경화 등의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슴 편한 내과 이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